안녕하세요. 엑센 빅데이터 사업본부 유성현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로 인플럭스DB라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인플럭스DB 웨비나 강의는 처음 듣는 사람도 무리 없게 간단한 내용과 실습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굳이 실습을 따라하지 않더라도 듣는 걸로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인플럭스DB와 그라파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라파나는 인플럭스DB의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오픈소스인데요. 그라파나는 인플럭스DB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들의 시각화를 지원하고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웨비나에서 인플럭스DB에 저장된 데이터를 간단하게 시각화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럭스DB의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럭스DB의 소개를 시작으로 설치 및 실행, SQL과 유사한 인플럭스QL, 데이터 보존 주기와 관련 있는 리텐션 폴리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IoT 시대라 불리고 있고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요즘 어디에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나 자동차 자율주행, 다양한 센서 등 굉장히 많은 전자기기가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장치들은 매 분마다 방대한 양의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이 산업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포함된 데이터, 시간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 부르는데 시계열 데이터란 시간별로 구성된 값들의 집합입니다. 연 단위, 월 단위, 일 단위, 시, 분, 초 단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시간 데이터라 해서 시간만 있지 않고 다른 하나 이상의 속성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이 판매된 시간 외에도 상품명과 상품 회사 등으로 데이터들이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포함된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받고 이 데이터들은 실시간 알림이나 미래의 예측 모델링을 위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운동선수의 심박수 데이터를 시각화로 보여주는 라인 형태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시계열은 응용과학이나 공학 분야 등의 통계 또는 패턴 인식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라인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라인 다이어그램 형태로 시각화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다이어그램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상정보와 주식 정보들도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상정보와 주식정보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들은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과거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융이나 인터넷 비즈니스 등이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도 시계열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유입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시계열 데이터의 예시인데요. 보시면 시간 데이터와 다른 속성의 데이터가 함께 있는 형식입니다. 여기서는 시간 데이터 외에 고객 아이디, 상품 아이디, 상품의 가격 등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난 며칠 동안에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매주 금요일마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무엇인지 등의 결과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아주 소량의 데이터이고 IoT 같은 영역에서는 1분 1초 동안만 해도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빠르고 많이 쏟아지는 시계열 데이터로 인해 데이터베이스 역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위 그림은 DB엔진 홈페이지의 최근 12개월간의 데이터베이스 트렌드 변화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DBMS에 대한 차트가 나와 있는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인기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시계열 데이터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웨비나 주제에 해당하는 인플럭스DB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시간 처리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데이터베이스이다 보니 당연히 시간에 대한 처리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SQL과 같은 질의문을 이용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생기다 보니 초당 수십만 건 이상 입력 가능한 수준으로의 빠른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고, 네 번째는 기존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대표적인 특징이었지만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빠른 입력과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해 트랜잭션 및 데이터 변경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초, 분, 시간 단위로 다양한 통계 정보를 얻기 위해 롤업 기능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각각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급증함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도 다양하게 생겼는데요. 웹이나 주제에 해당하는 인플럭스DB와 그 밖에도 시계열 기반의 OLAP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는 드루이드,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익스트림DB, 그라파이트, 타임스퀘어DB 등 많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 자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DB엔진 홈페이지에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순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최근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는 웹이나 주제에 해당하는 인플럭스DB가 가장 인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다고 무조건 인플럭스DB를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들의 여러 특징 및 장단점들을 고려하여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인사이트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인플럭스DB에 대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럭스DB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2013년 인플럭스 데이터에서 개발되었으며 빠른 쓰기 및 읽기가 가능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계열 데이터를 저장하는 NoSQL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이고, 고랭, 자바, 파이썬 등이 클라이언트를 지원하여 코드 작성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저장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시간 단위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SQL문을 지원하여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한 특징으로는 스키마리스 디자인이라고 스키마가 없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보관 주기 설정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목차에 있었던 리텐션 펄리시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아키텍처 설계로 타사 제품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인플럭스DB에 저장된 데이터를 타사 제품을 이용하여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럭스DB의 특징을 살펴보았고, 다른 특징들이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포스트그레SQL과 인플럭스DB의 똑같은 쿼리문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서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아서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와 인플럭스DB의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이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SQL 질의문을 지원한다는 점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데이터베이스와 인플럭스DB의 비교를 통해 핵심 용어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와 같이 똑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테이블은 인플럭스DB에서 미주얼먼트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행에 해당하는 로우를 인플럭스DB에서 포인트라 부르며 인덱싱된 컬럼을 태그라 부르고 스트링 타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싱 되지 않은 컬럼은 필드라 지칭합니다. 참고로 인덱싱이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컬럼에 대한 조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컬럼에 인덱싱 설정을 하면 빠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플럭스DB에서는 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컬럼을 태그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인 인플럭스DB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이다 보니 시간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시간으로 유닉스 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대한 값이 있는데요. 유닉스 타임이란 1970년 1월 1일 목요일 자정 이후로 경과된 초를 나타냅니다. 1970년 1월 1일부터 제가 예시로 기입한 15억 6,168만 1930초가 지나면 2019년 6월 28일 12시 32분 10초가 됩니다. 인플럭스DB는 기본적으로 초 단위에서 10의 9제곱을 곱한 나노세컨드 단위의 매우 긴 유닉스 타임 값을 사용하고 있고 옵션으로 시간 단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플럭스DB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쳤고 인플럭스DB 설치 및 실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기입한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검색을 해서 인플럭스DB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안정된 버전인 1.7대 버전을 클릭합니다. 이동을 하면 각각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방법들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CentOS 환경이므로 그에 맞게 가이드를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운영체제 환경이신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다른 운영체제 다운로드 방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wget 명령어로 인플럭스DB의 RPM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에 다운로드 받은 RPM 파일을 로컬 인스톨 명령어로 설치를 실행합니다. 중간에 다운로드를 하겠냐는 문구가 뜨면 Y를 입력하시고 계속 설치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컴플릿 문구가 뜨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가 간편한 것도 인플럭스DB의 장점 중 하나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서비스 인플럭스DB 스타트 명령어를 실행하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플럭스DB가 실행되었다는 문구를 확인하고 인플럭스 명령어를 실행하여 인플럭스DB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인플럭스QL 쿼리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옴으로써 인플럭스DB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플럭스DB의 설치가 다 되었다는 가정하에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리눅스에 인플럭스DB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인플럭스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인플럭스QL 쿼리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및 미주얼먼트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show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입력하면 인플럭스DB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조회됩니다. 조회를 하면 언더스코어 인터널이라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조회됩니다. use 언더스코어 인터널 명령어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use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미주얼먼트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show 미주얼먼트를 수행하여 언더스코어 인터널 데이터베이스의 미주얼먼트들을 조회하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미주얼먼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 한번 다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조회됐고요. 언더스코어 인터널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show 미주얼먼트 명령어를 실행하여 언더스코어 인터널 내에 미주얼먼트를 조회하였습니다. 앞서 조회된 미주얼먼트 중 런타임이라는 미주얼먼트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3건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문을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실행한 쿼리문은 런타임이라는 미주얼먼트의 10아이들과 num gc의 컬럼을 선택하고 3건의 데이터만 조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셀렉트문에 타임 컬럼을 기입하지 않았는데 타임 값이 함께 조회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인플럭스DB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노세컨드 단위의 유닉스 타임 값으로 매우 긴 숫자로 되어 있어서 보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 실행을 위해 quit나 exit로
인플럭스DB의 접속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실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3건의 데이터를 조회하였고요. 그리고 인플럭스DB의 연결을 끊어서 접속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인플럭스DB의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아까와 다르게 프리시전이라는 옵션을 주고 rfc 3339라는 값을 주어서 인플럭스DB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인플럭스Q에 쿼리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아까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옵션을 주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의 자료 하단에 보면 전에 프리시전 옵션을 주었을 때와 안 주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제가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RFC 3339라는 프리시전 옵션의 값으로 주게 되면 날짜와 시간을 대문자 T로 구분하고 초 뒤에 대문자 Z를 붙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읽기 쉬운 형태의 시간을 표현해 줍니다. 반면에 옵션을 주지 않았을 때는 아까와 같이 나노세컨드 단위의 매우 긴 숫자의 유닉스 타임 값으로 조회되어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 값을 읽기 쉽게 설정을 하였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줘서 이제 연결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와 미주얼먼트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여러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먼저 create database 명령어를 실행하여 저희는 xm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때는 문구 없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show database 명령어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조회된 데이터베이스 중에 xm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e xmdb를 실행하여 xm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show measurement를 수행을 하면 아직 measurement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measurement를 생성하고 다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use xmdb를 실행하여 xmdb를 선택하였습니다. 미주어먼트를 조회하였지만 아직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함인데요. 데이터들이 어떠한 형태로 인플럭스DB에 저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럭스DB에서는 라인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저장하게 됩니다. 라인 프로토콜 형식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미주얼먼트입니다. 그리고 쉼표로 구분하고 바로 뒤에 나열되는 게 태그 데이터입니다. 태그 데이터는 키와 값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그 키와 태그 값을 통틀어 태그 셋이라 부릅니다. 태그 셋을 여러 개 나열할 시에 쉼표를 구분자로 뒤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태그를 다 나열하였으면 공백을 구분으로 뒤에 나열되는 데이터가 필드 데이터입니다. 자료에서 공백을 강조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하였습니다. 필드 데이터 역시 키와 값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드 키와 필드 값을 통틀어 필드 셋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필드 셋 역시 여러 개 나열할 시에 쉼표를 구분자로 뒤에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백으로 구분하여 시간 데이터를 추가해주면 이로써 라인 프로토콜 형식의 하나의 포인트가 구성됩니다. 데이터 포맷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되게끔 두 가지 종류의 라인 프로토콜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축구와 은행을 주제로 라인 프로토콜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위에 데이터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부터 확인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미주얼먼트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사커가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라 할 수 있는 미주얼먼트가 되겠습니다. 쉼표로 구분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게 태그셋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네임과 손이 태그셋이 되겠고 네임은 태그키, 손이 태그 값이 됩니다.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생각한다면 네임이 컬럼명이고 손이 값에 해당됩니다.
그 뒤로 팀과 톳이 키와 값 형태로 나열되는데 쉼표 뒤에 나열되었으므로 이것도 태그셋에 해당됩니다. 팀이 태그키이고 톳이 태그 값입니다. 그리고 뒤에 시티와 런던이 나열되는데 앞에 태그셋 데이터의 공백 뒤에 나오므로 필드셋이 되겠습니다. 시티가 필드 키이고 런던이 필드 값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표 뒤로 나오는 age 키와 28 값 역시 필드셋이 되겠습니다. 필드셋 공백을 구분자로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유닉스 타임 값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미주얼먼트는 사커고 네임과 팀이 인덱싱된 컬럼, 즉 태그라 할 수 있겠고 시티와 age는 인덱싱되지 않은 컬럼인 필드가 되겠습니다. 사커라는 테이블 안에 손, 기, 박 3명의 선수가 데이터로 있으며 선수들 각각의 팀은 토트넘, 뉴캐슬, 맨유이고 시티는 런던, 뉴캐슬, 맨체스터, 나이는 각각 28, 31, 4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데이터는 뱅크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역시 뱅크가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 해당하는 미주얼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표를 구분자로 뒤에 컴퍼니와 우리가 태그셋으로 나열되고 태그셋 뒤에 쉼표가 안 나오고 공백이 나오므로 태그는 컴퍼니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백을 구분으로 필드셋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컬러와 스카이블루가 필드셋이고 바로 쉼표를 구분자로 이어와 1899가 나오므로 역시 필드셋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 필드 뒤에 공백이 나왔으므로 필드셋은 다 나열되었고 공백을 구분으로 마지막에 역시 시간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정리를 하면 미주얼먼트명이 뱅크이고 컴퍼니가 태그, 컬러와 이어가 필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특이하게 필드에 있는 문자열 데이터는 태그와 달리 따옴표를 추가하여 구분해 주었는데요. 태그는 오로지 스트링 타입만 가능하고 필드는 모든 데이터 타입이 사용되다 보니 문자열 데이터를 입력할 때 꼭 따옴표를 추가해 줌으로써 스트링 타입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라인 프로토콜 형식의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쉽게 테이블 형태로 제가 그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커가 테이블에 해당하는 미주얼먼트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네임과 팀으로 인덱싱된 컬럼에 해당되는 태그이고 태그셋의 공백 뒤에 나오는 게 시티와 age로 인덱싱되지 않은 컬럼에 해당하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컬럼들의 값들이 들어간 형태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테이블 형태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뱅크가 테이블에 해당하는 미주얼먼트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컴퍼니가 인덱싱된 컬럼에 해당하는 태그이고 태그셋의 공백 뒤에 나오는 컬러와 이어가 필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라인 프로토콜 형식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해드린 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함인데요. 인설트 뒤에 라인 프로토콜 형식으로 구성한 데이터를 추가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인플럭스DB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미리 테이블, 즉 미주얼먼트를 따로 생성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데이터를 인설트 할 때는 사커라는 미주얼먼트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데이터가 인설트 될 때 새롭게 사커 미주얼먼트가 생성이 되면서 생성된 미주얼먼트 내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인설트 할 때는 기존의 사커라는 미주얼먼트가 존재한 상태에서 바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를 역시 인설트 할 때는 마찬가지이고 세 번째 데이터는 특별히 가장 마지막에 시간을 생략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역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개의 데이터 모두 인설트 명령어를 실행했으면 show measurement 명령어를 수행하여 사커라는 미주얼먼트가 생성되었는지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고요. insert 명령어 뒤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게 미주얼먼트입니다.
미주얼먼트인 사커를 입력해 주시고요. 미주얼먼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태그셋입니다. 태그 키에 해당하는 네임과 태그 값에 해당하는 순을 추가하였고요. 그리고 쉼표를 구분자로 뒤에 태그를 더 나열할 수 있습니다. 태그 키에 해당하는 팀을 입력해 주시고 태그 값에 해당하는 톳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구분자가 쉼표가 아닌 공백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필드 데이터들이 나열하게 됩니다. 그럼 필드 키인 city와 필드 값인 런던을 추가하였습니다. 필드 데이터에서는 문자열에는 항상 따옴표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age와 28이라는 값을 추가해 주었고요. 필드 데이터들을 다 나열하였으면 공백을 구분자로 마지막에 시간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좀 길어서 까다로운데요. 우선 첫 번째 데이터를 인서트 하였습니다. 그러면 미주얼먼트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달리 사커라는 미주얼먼트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두 번째 데이터와 이제 세 번째 데이터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사커 네임의 값은 키, 팀은 new. 태그 데이터들을 다 나열하였으면 이제 필드 데이터를 나열합니다. city와 뉴캐슬이라는 도시의 값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soccer 네임의 값은 박입니다. 태그 데이터들을 다 나열하였고요. 이제 필드 데이터를 나열하겠습니다. 맨체스터, 나이는 40. 여기서는 아까와 다르게 시간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럭스DB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성한 사커 미주얼먼트의 데이터가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들의 타입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show tag keys on xmdb from 사커 명령어를 실행하여 태그키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라인 프로토콜을 분석할 때와 같이 네임과 팀이 태그로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how field keys 명령어를 실행하여 필드를 조회합니다. 스트링 값만 가질 수 있는 태그와 달리 필드는 다양한 타입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시 타입도 함께 조회됩니다. age는 플로트 타입이고 city는 스트링 타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SQL문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절을 통하여 사커 미주얼먼트의 모든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인서트 하였던 세 건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세 번째 데이터를 인서트 할 때 시간값을 기입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시간 데이터가 조회되었습니다. 인플럭스DB에서는 데이터를 인서트 할 때 시간값이 없으면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시간의 값으로 조회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 본의 아니게 세 번째 데이터가 2019년 7월 4일 2시 14분 49초에 저장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셈입니다. 자료와 시간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웹이나 촬영 시간에 맞춰서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저장될 때 실시간의 시간값이 저장되니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매우 유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how tag keys 그리고 on 뒤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XMDB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겠습니다. 그리고 from 뒤에 미주얼먼트 명이 나오는데 저희는 사커 미주얼먼트입니다. 이제 네임과 팀이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on 뒤에 데이터베이스명 XMDB from 사커 입력을 하시면 이제 필드 데이터 타입이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다음과 같이 이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이 웨비나 촬영 시간이 2019년 8월 6일 6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외국 시간이다 보니까 현지 촬영 시간과는 9시간 전후로 조회가 됩니다. 다음은 딜레트 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SQL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화면에 있는 딜레트 문을 수행하면 팀이 맨인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삭제하고 조회하니 3건이었던 데이터가 2건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딜레트 명령어는 where절에서 태그 키에 대한 조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드 키에 대한 조건은 사용할 수 없고요.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 권장하지 않으며 업데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한번 쓰여지면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플럭스DB 문서에는 완전한 CRUD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CR 그리고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소문자로 업데이트와 딜레트에 해당하는 소문자 UD를 표현하여 CRUD라 언급을 하였습니다. 인플럭스DB에서는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하였으니 저희가 생성했던 미주얼먼트와 데이터베이스 역시 삭제하는 명령에 대해서 수행할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행여나 실수로 삭제하면 상황에 따라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백업에 대한 작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백업을 위해 리눅스 터미널을 하나 더 띄우고 작업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influxd 백업 명령어를 실행하면 옵션으로 폴 테이블을 적어주는데 폴 테이블 옵션은 인플럭스DB가 새로운 버전의 호환 백업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데이터베이스 옵션과 빨간색으로 리눅스상의 백업 파일 경로를 입력합니다. 저는 tmp 디렉토리의 백업 디렉토리로 경로를 잡아주었고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리눅스상의 디렉토리가 새로 생성되고 데이터의 백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백업 명령어를 실행하고 tmp의 백업 디렉토리에 매니페스트 파일이나 메타 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파일들로 나중에 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업 명령어를 한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리눅스 창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fluxd 백업 폴 테이블 옵션을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옵션을 주고 데이터베이스의 명인 XMDB 그리고 마지막에 리눅스상의 백업할 디렉토리 명을 적어줍니다. 네, 다음과 같이 백업을 수행하였고요. 저장된 디렉토리에 가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메타 데이터와 이제 매니페스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업을 해두었으니 미주얼먼트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show measurement 명령어를 실행하여 우리가 생성했던 sucker measurement를 다시 확인하고요. drop measurement 명령어를 수행하여 sucker measurement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measurement를 삭제할 때 아무런 경고 문구 없이 바로 삭제되므로 신중하고 조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데이터를 백업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삭제를 하였으면 show measurement 명령어를 통해 조회를 하고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show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underscore internal 데이터베이스와 제가 만든 xmdb가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op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실행하여 xmdb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measurement가 존재한다고 해도 바로 삭제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역시 삭제할 때 경고 문구 없이 바로 삭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show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조회하고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InfluxDB의 XMDB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된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아까 백업을 해둔 XMDB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복구는 influxd restore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백업했을 때와 같이 for table 옵션을 주고 db 옵션에는 데이터를 복구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적어줍니다. 저는 똑같이 xmdb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고 백업해둔 경로를 마지막에 적어줍니다. 복구 명령어를 실행하고 InfluxDB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면 XMDB가 다시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influxd restore for table db 옵션을 주고요. 데이터베이스 명을 이제 적어줍니다. 저는 XMDB라는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명으로 복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백업을 해둔 경로를 작성해 줍니다. 일단 수행이 되었고요. 그러면 InfluxDB에서 한번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XMDB 데이터베이스가 복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복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use XMDB를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measurement를 조회하면 sucker measurement가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select 문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조회하니 백업 전에 데이터가 복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및 measurement 생성 및 삭제, 그리고 데이터 저장과 삭제를 해보았으며 백업해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복구하는 작업까지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예제를 수행하기 위해 XMDB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InfluxDB에 저장하기 위해 파일을 준비하였습니다. 파일에 있는 몇 건의 데이터를 보고 라인 프로토콜을 분석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measurement이므로 여기서 tcus가 테이블에 해당하는 measurement가 되겠습니다. 쉼표를 구분자로 나오는 게 태그 키와 값인데요. tc가 태그가 되겠습니다. 바로 뒤에 공백의 구분자가 나오므로 그 뒤부터는 필드에 해당하는데요. 컴퍼니, 클로즈, 하이, 로우, 오픈, 볼륨, 이게 필드에 해당하겠습니다. 필드를 마지막으로 공백의 구분자로 마지막에 나오는 게 타임스탬프 값이 되겠습니다. 주식거래에서 회사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티커로 매매가 되는데 티커를 통한 조회가 많이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태그로 지정한 듯 합니다. 3507건의 주식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준비하였는데요. 상위 20건만 조회하였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애플 주식회사, 여러 구글 자회사들이 모여서 설립한 알파벳 주식회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기업 중 하나인 JP 모건 체이스 앤 컴퍼니, 이 세 개 회사의 2017년 11월 27일부터 이틀간의 주식 데이터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상위 데이터만 조회해서 애플 데이터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데이터 상위에
DDL과 DML을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적어줘야 합니다. DDL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미 존재할 경우 무시하게 됩니다. DML은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라인 프로토콜 형식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형식입니다. 샵DDL, 샵DML, 샵콘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자료와 같은 형태로 반드시 기입을 해야 합니다. 준비한 파일 내의 데이터를 InfluxDB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influx, import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옵션들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패스 옵션에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로,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프리시전에는 데이터 타임스탬프의 단위를 추가해 줍니다. 준비한 주식 데이터의 시간 단위는 초 단위이므로 세컨드에 해당하는 S를 옵션으로 추가하겠습니다. influx import 패스 옵션에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로를 적어주는데 저는 홈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가 담긴 파일명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주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적어주는데 마켓으로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단위에 대한 옵션을 추가해 줍니다. 프리시전, 초 단위이므로 세컨드. 그러면 다음과 같이 3507건의 데이터가 InfluxDB에 인설트 되었다는 명령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luxDB에 연결하여 데이터가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조회로 마켓에 데이터베이스가 생겼음을 확인하고요. use market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미주얼먼트를 조회하면 tcus라는 미주얼먼트가 조회됩니다. tcus 미주얼먼트의 데이터 상위 10건을 조회하는 셀렉트 문을 실행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5시부터 F, JP 모르간, 알파넷 3개 회사에 대한 주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10건의 데이터를 조회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그와 필드 타입을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수행을 하였지만 반복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show 태그 키즈는 태그를 조회하는 명령어이고 show 필드 키즈는 필드를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우선 태그를 조회한 결과 라인 프로토콜에서 확인했듯이 티커가 유일하게 태그로 조회되겠고요. 필드를 조회한 결과 종가, 회사, 고가, 저가, 시가, 거래량에 대한 컬럼들이 조회되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필드를 조회할 때 키와 달리 데이터 타입까지 조회된다는 점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태그는 스트링 타입만 되기 때문에 굳이 조회가 되지 않게 설계된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InfluxDB에 저장된 걸 확인하였으니 몇 가지 간단한 쿼리문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가별 거래량의 각종 통계값을 조회하였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을 조회하는 쿼리문입니다. 3개 회사의 주가 데이터이고 주가에 대한 그룹 바이 문을 실행하니 주가별로 통계값들이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쿼리문을 보시면 그룹 바이 대신에 애스터리스크 별표를 기입하면 모든 태그에 대한 그룹 바이 연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주식 데이터는 태그가 티커 하나이므로 위의 쿼리문과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쿼리문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범위를 where절에 적어주고요. 타임을 빼먹었네요. (2017년 11월 27일)
오후 7시 이전의 데이터고 and 2017년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임을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티커로 이제 그룹 바이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거래량의 최대값, 최소값, 중간값을 조회하였습니다. 애플에 대해 최대 거래량은 46만 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최소값은 5,334건의 데이터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바이의 애스터리스크를 사용한 쿼리문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룹 바이절에 애스터리스크인 별표를 추가해 줍니다. 결과는 위와 똑같이 확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 SQL문을 작성하듯 쿼리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쿼리문에서는 where 조건절에 특정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했는데요. 이번에는 where 조건절에 컬럼의 값이나 범위를 대상으로 조회하였습니다. 다음 쿼리문은 주가가 JP 보관이면서 동시에 고가가 저가보다 0.25%보다 높은 데이터에 대한 조회입니다. 그럼 쿼리문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커가 JPM이고 and 고가가 저가의 0.25%보다 높은 데이터에 대한 조회입니다. 쿼리문을 수행해서 결과를 얻었고요. 데이터가 대략 10몇 건 정도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쿼리문은 회사별 1시간 단위로 2017년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이전까지 거래량의 평균을 조회하였습니다. 인플럭스DB는 그룹바이절에 타임 인터벌이라는 시간 범위를 지원하는 아규먼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저는 타임 인터벌을 1시간에 해당하는 60분으로 주었고 티커와 함께 그룹 바이 연산을 수행하였습니다. 쿼리문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룹 바이절의 시간에 대한 범위를 정해줍니다. 타임에 1시간에 해당하는 60분을 추가해줬고요. 마찬가지로 회사별로 조회하기 위해 티커를 추가해줍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회사마다의 평균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애플 오후 3시 때 평균은 38,000 정도 됩니다. 강의에서 몇 개의 단순한 쿼리문만 실행했지만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쿼리문을 실행하여 보다 많은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플럭스DB에서 중요한 개념인 리텐션 폴리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RP라고 부르고 번역을 하자면 보존 정책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혹은 시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보존 정책을 편의상 RP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럭스DB의 RP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디스크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일정 기간마다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RP를 지정해 주어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RP를 설정하는 데 있어 지정해 줘야 하는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duration이 있고 replication factor라고 여러 서버에 InfluxDB를 구축하였을 때 지정해주는 옵션인데 저희는 단일 서버이기 때문에 이 값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nfluxDB는 데이터를 나누어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샤드 그룹이라고 하고 나눌 때 시간 단위로 나누게 되는데 그 시간의 범위를 샤드 그룹 duration이라고 합니다. 먼저 show retention policy on market 명령어를 실행하여 마켓 데이터베이스의 보존 정책을 확인하면 오토젠이라는 보존 정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지속기간이 0세컨드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한대라는 의미이고 샤드 그룹 듀레이션이 168시간, 즉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how retention policies 온 뒤에는 데이터베이스 명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자료와 같이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luxDB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토젠이라는 보존 정책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특징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InfluxDB 홈페이지에서 참고한 사진인데요. 표를 보면 RP 기간이 2일 미만인 데이터들은 샤드 그룹 기간이 자동으로 1시간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용자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RP가 1년일 때 예를 들어서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RP 기간이 6개월 넘으면 샤드 그룹 기간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Influx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7일씩 뭉쳐서 관리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7월 3일부터 7월 10일 전까지의 7일 데이터들이 하나의 샤드 그룹이 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샤드마다 각 샤드의 마지막 날에서 1년이 지난 날에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그럼 2019년 7월 3일 데이터는 1년보다 6일이 지나서 삭제되는 셈인데 RP는 이렇게 샤드 그룹 단위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RP를 생성하는 명령어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create retention policy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고 바로 뒤에 RP 명을 xm RP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뒤에 적용할 마켓 데이터베이스를 적어주시고 duration은 365일, replication은 단일 서버이므로 1, shard duration은 2주로 설정하고 마지막에 디폴트를 작성하여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how retention policies 명령어를 수행하면 마켓 데이터베이스의 보존 정책 조회를 하면 xm_rp가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 역시 주기를 바꾸거나 샤드 그룹 기간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alter retention policy 명령어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온 뒤에는 역시 데이터베이스 명을 적어주고 저희는 xmrp를 적어줍니다. duration을 4주, 샤드 그룹 기간을 30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P를 수정하였으면 마켓 데이터베이스의 보존 정책을 다시 조회하여 수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RP 삭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는데요. drop retention policy 명령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xm_rp라는 보존 정책을 삭제하겠다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on 마켓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show retention policies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의 보존 정책을 조회합니다. 그러면 xm_rp 보존 정책은 삭제되어서 오토젠만 조회됩니다. 그러나 오토젠의 디폴트는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데이터베이스의 RP가 삭제된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의 미주얼먼트를 셀렉트 조회를 하면 xm_rp 보존 정책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다시 사용하기 위해 기본 보존 정책인 오토젠의 디폴트 값을 true로 수정해줘야 합니다. alter retention policy autogen on market 데이터베이스의 디폴트로 바꿔주겠다는 명령어를 수행하고 나서 마켓 데이터베이스의 RP를 줘야 하면 오토젠이 true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select 명령어를 수행하면 데이터베이스 내의 미주얼먼트가 정상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웠던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주얼먼트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해당하고요. 태그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싱된 열과 유사하고 필드는 SQL 데이터베이스에 인덱싱되지 않은 열과 유사합니다. 라인 프로토콜은 인플럭스DB에 포인트를 쓰기 위한 텍스트 기반의 형식입니다. 포인트는 단일 행의 레코드를 가진 SQL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하고 단일 필드 모음으로 구성되고 각 포인트는 그 자체로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타임스탬프는 포인트에 관련된 날짜와 시간, 인플럭스DB의 타임스탬프는 항상 나노세컨드 단위의 유닉스 타임 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역시 단위를 수정하여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텐션 폴리시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혹은 시간을 지정해주는 보존 정책입니다.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인플럭스DB를 살펴보았는데요. 생소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 데이터베이스 다루듯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플럭스DB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내용까지 제가 추가를 하였는데요. 시각화하는 그래파나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파나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파나의 소개, 그 다음 설치 및 실행, 그리고 간단한 시각화를 하는 것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그래파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시보드를 쉽게 구성해주는 오픈소스이고요. 웹이나 주제인 인플럭스DB와 그래파이트, 프로메테우스, 드로이드 등의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가능하여 우리에게 보기 편한 시각화를 제공함으로써 분석에 용이하게끔 도와줍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중간에 장애가 발생해도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파나의 설치 과정입니다. 인플럭스DB와 같이 설치가 매우 간단하고 홈페이지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자료의 링크에 방문해서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강의를 진행할 쯤에 버전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저와 같은 버전을 다운받거나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도 딱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운영체제 환경에 맞춰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CentOS이므로 그 환경에 맞게끔 설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wget 명령어로 그래파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계속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로컬 인스톨 명령어를 실행하여 설치 파일을 실행하는 작업을 해주면 그래파나의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래파나를 구동을 시키고 추후에 부팅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등록하는 작업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파나를 설치하며 웹 브라우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서버의 IP 주소와 3000번의 포트 번호로 그래파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드민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해서 그래파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세팅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네임은 구분하기 쉽게 입력해주고 저는 인플럭스DB 괄호 열고 마켓 괄호 닫아서 설정하였습니다. URL은 실제 서버 접속에 사용될 URL로 인플럭스DB의 URL을 입력해주며 포트 번호는 인플럭스DB의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8086을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시각화할 인플럭스DB의 데이터베이스명을 설정하고 좌측 하단에 Save and Test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 서버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패널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프, 테이블, 히트맵 등의 다양하게 시각화를 하게끔 패널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PPT에서는 먼저 그래프를 선택하여 생성하였습니다. 패널 타이틀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고 에디트를 눌러주면
그래프에서 사용할 쿼리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좌측 하단에 앞에서 설정한 인플럭스DB를 데이터 소스로 선택하면 인플럭스DB의 마켓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티커 미주얼먼트가 목록에 생깁니다. 변수를 설정하여 쿼리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또한 우측 상단에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기에 매우 간편합니다. 자료에 있는 건 2017년 11월 28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주가가 JPM인 거래량 최소값과 최대값을 5분 단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컬럼과 미주얼먼트, 조건절, 시간 등을 설정하여 자유롭게 시각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시간을 설정하고 쿼리문을 구성한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세계 회사 거래량의 평균을 1분 단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쿼리문으로 테이블을 구성하여 시각화하는 장면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세계 회사 거래량의 평균을 1시간 단위로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오후 6시 때 데이터는 6시부터 6시 59분까지의 평균이고 오후 7시 때의 데이터는 7시부터 7시 59분까지의 평균 값입니다. 다만 시간의 범위가 오후 8시까지라 오후 8시 때의 데이터는 8시 0분의 데이터밖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시보드를 한번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라파나에 이제 들어왔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마켓 데이터베이스의 대시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패널들을 통해서 쿼리문을 수행하여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시간을 지정해 줄 수 있고 프롬절에는 보존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주얼먼트는 T컷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쿼리문을 작성하듯이 여기서는 셀렉트 컬럼명을 클릭을 하여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거래량을 선택을 하였고요. 그것에 대한 평균, 그리고 그룹 바이, 시간은 1분 단위로, 그리고 회사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컬럼 값을 바꾸면 값도 바뀌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범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JPM에 대한 쿼리문도 이렇게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밑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최소값이고 밑에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최대값입니다. 여기서는 5분 단위로 제가 그룹 바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플로 선택을 하면 그래프가 바뀌고요. 구글을 선택해서 또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럭스DB와 그라파나를 연동해서 간단하게 시각화까지 해보았는데요. 연동이 주된 위주였기 때문에 그라파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화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강의가 끝났는데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쌓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